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멕시코 해군 훈련선이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리에 충돌해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브루클린 브릿지가 보이시고, 멕시코 해군 훈련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범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선의 이 도시죠, 돛이 이렇게 있던 게 지금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꺾여 있는, 여기가 꺾였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밤 멕시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겠죠? 훈련선이 뉴욕에서 출항하던 중 브루클린 교회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의 돛대 3개가 모두 부러지며 2명이 사망하는 등 최소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욕 홍보 방문을 마치고 저녁 8시 30분쯤에 이스트 강을 지나 출항 중이던 멕시코 해군 훈련선 화우테모크호가 브루클린 다리에 부딪혔다는 거죠. 훈련용으로 자주 쓰는 범선이 길이가 90.5m, 폭이 12m, 두 돛대의 높이가 48.9m, 상당히 높은 거죠. 이 배는 빠른 속도로 브루클린 다리 방향으로 전진하다가 다리 중앙 부분을 들이받으며 돛대가 부러졌다. 얘기고, 당시 다리 위에 차량들이 꽤 붐비는 상황이었는데 다리 위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돛대가 부러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충돌 직후 선박은 강둑 쪽으로 표류했다. 일부 선원들은 부러진 돛대의 맨 안전줄에 의지해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인사를 하는 퍼포먼스가 있나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인사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나 봅니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일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군 생도들은 입출항 때 돛대에 올라 인사를 하는 것이 의전 절차다. 근데 저는 이게 왜 다리 쪽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선박이 고장나 조타수가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밝혀진 건 아니지만 또 조사 중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제 교류 등 실전 수업을 위해서 세계 각국을 돌며 실제 선박 운항과 항해술 이런 거를 배우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달 6일, 그러니까 4월이죠. 4월 6일 날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출항해서 자메이카 킹스턴, 쿠바의 아바나, 그 다음에 멕시코 호수메를 거쳐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그리고 254일에 걸쳐 총 15개국의 22개 항구를 도는 일정을 수행 중이었다고 하네요. 교량은 긴급 점검 후에 다시 통행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지 언론에 올라온 뉴스인데 지금 이 맨 뒤쪽, 이 앞에 것도 3개였는데 돛대가 3개가 다 부러졌거든요. 사람을 구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쭉 가다가 여기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 돛대가 두 번째 돛대 부러지고 또 세 번째 돛대가 부딪히면서 부러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맨 앞에 있는 게 좀 낮고 그 다음 게 좀 높고 맨 뒤에 있는 게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딱 꺾이면서 똑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조명들이 막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항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돛대 뭐랄까요? 돛대의 수평부재 여기에 사람들이 막 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거는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구조하러 사람들이 올라간 모습인 것 같은데 맨 앞에 부러지고 두 번째 거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브루클린 브릿지가 상당히 유명한 교량이거든요. 브루클린 브릿지가 요겁니다, 요거. 요 교량인데 항구는 여기가 보이거든요. 그 항로가 이렇게 막 표시되어 있잖아요. 일로 들어와서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로가 아니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부딪혔다고 하면은 저 돛대가 이 교량 밑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높이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높이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저 배가 아까 어디서 왔다 그랬죠? 멕시코 코스멜. 멕시코 코스멜이 어디예요? 멕시코 코스멜? 코스멜 멕시코. 멕시코 코스멜이 어딘가요? 아, 코스멜. 섬이 코스멜 섬인가 봅니다. 여기에서 과테말라. 아까 어디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멕시코 아카풀코 여기 있네요. 멕시코 아카풀코 여기서 출발해서 아카풀코가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뭐 과테말라 들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를 통과한 건가요?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건가? 파나마 운하? 저 여기 파나마 운하가 있죠. 파나마 운하를 아마 통과한 것 같은데요. 그죠? 이쪽은 태평양 쪽인데, 아까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출발했으니까, 과테말라 들렸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파나마 운하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과를 했던 것 같네요. 통과를 해서 다시 멕시코의 코스멜 여기 있죠? 요 끝에 여기 지금 코스멜입니다. 코스멜을 들려서 뉴욕에 도착했다. 요 근처에서 멕시코 요 근처에서 출발해갖고 과테말라 들리고 뭐 파나마나 통과해갖고 다시 멕시코로 따지자면 동해안이겠죠. 동해안에는 코스멜을 들렸다가 뉴욕으로 온 거죠. 뉴욕 여기까지 온 겁니다. 뉴욕으로 왔는데 여기 지금 항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다리 밑을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요 다리가 아마도 베라자노 네로우스 브릿지. 요거 보면 아마도 현수교나 뭐 사장교 이런 종류일 것 같은데, 여기가 요 도로 위를 지나는 그 스트리트 뷰가 없네요. 현수교네요, 그죠? 이 밑을 통과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다리를 지나갔을 것이고, 뉴저지, 뉴욕, 여기 자유의 여신상이 있나 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지나가서 여기에 입항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도 항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항로가 많이 안 보이잖아요. 이쪽에 주로 많이 항로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이 교량도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 교량은 어떤 교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또 건물에 딱 가렸네. 교량 위에 저기가 잘 없네요. 로드뷰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교량이 안 보이죠? 이게 터널이네요, 터널. 이건 터널입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배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여기는 교량을 안 놓고 터널을 놓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루클린 브릿지인데 이 교량 밑으로 지나가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입항했던 걸로 보이고 여기에 교량 밑을 지나갈 수 있었는지 그런 거는 이제 교량 높이나 이런 거를 아마도 여기 유람선 스트리트 뷰도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잖아요. 그죠? 브루클린 브릿지를 밑에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교량 한계 높이나 이런 건 다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이게 HG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은 나와 있고 당연히 자기 마스터 높이 그러니까 돛대 높이는 당연히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없는지 더군다나 이렇게 항로로 들어왔다고 운항을 한다면 뭐 운항 허가 같은 거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부딪히는 걸 보면 상당히 높았고 여길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아이슬란드라고 그랬나요? 다른 언론에서 이제 저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트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스트강인데 이스트강을 통과하려고 했었는지 여기 브루클린 브릿지인데 교량이 하나, 둘, 셋, 요건 또 교량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넷, 다섯 개, 여섯 개, 꽤 많이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교량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교량이죠. 현수교네요. 야, 이 이스트강에 있는 교량들이 대부분 현수교네요. 그리고 이 교량도 현수교인 것 같고요. 그죠? 현수교인데 꽤 오래된 현수교? 현수교인 것 같죠. 얘는 아치교네요. 약간 하버 브릿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아치교. 그래서 이런 교량들 밑을 다 통과할 수 있었는지 유람선을 타고 쭉 가다 보면 다 보이겠네요. 그죠? 현수교고요. 그 다음에 도계교. 얘는 이제 승강식. 배가 지나갈 때는 얘를 올리고, 배가 없을 때는 차가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낮을 것 같거든요. 저런 데를 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배의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얘가 상당히 그죠? 낮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강을 통과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트 강을 따라 올라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얘는 트로스교죠.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도량들입니다. 그 뭐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었겠죠, 당연히. 여기가 뭐 인구도 많고 상당히 번화가였기 때문에 얘는 아마 지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얘는 터널인 것 같아요. 터널이라고 돼 있죠. 얘도 상당히 오래된 교량인 것 같죠, 스타일이. 얘는 윌리엄스버그 윌리엄스버그 브릿지네요. 여기 항구들이 있고 맨하튼 브릿지가 있고요. 브루클린 브릿지 옆에 있는 게 맨하튼 브릿지네요. 이것도 강제로 조탑을 만들고 상당히 오래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들이 얼마였었는지 혹시 저를 검색해 보면 나올까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브루클린 브릿지인데 여기 아마 높이 측정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경로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경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경로에 대해서 보도 프로필 표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로 위가 이 교량 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밑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쫙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걸로는 알 수가 없겠네요. 높이가 얼마인지. 네, 구글 어스로도 이 높이는 알 수 없겠네요. 아무튼 높이가 얼마인지 요게 아마 브루클린 브릿지에 혹시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정보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높이는 일단 나무 위키에는 안 나왔고요. 브루클린 브릿지를 위키피디아에서 보면은 이거 한국어 위키피디아 말고 브루클린 브릿지를 영문으로 검색해 봐야지 위키피디아가 나오겠죠. 높이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나오네요. 82.9m. 오, 타워가 그렇다네요. 타워가. 클리어런스 빌로우. 그죠? 요게 38.7m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기사에서 롯데 높이가 48.9m 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통과하기 힘든 거라서 저 이스트 강을 따라 올라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좀 통제를 잃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예상한 것 자체가 그쪽으로 갈 일이 없다. 이 돛대가 높은 배가 그쪽으로 갈 일이 없고 당연히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걸로 다시 나가서 여기 뉴욕에 아무튼 뉴욕항에 정박을 했다가 다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대서양을 건너려고 했던 거 아닌가. 뉴욕을 나와서 이쪽으로 아까 아이슬란드를 간다고 그랬나? 아일랜드를 간다고 그랬나? 아무튼 이쪽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브루클린 브릿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가 이제 주탑이 있고요. 요 주탑이라고 하죠. 주탑. 그다음에 케이블 이렇게. 이게 세 갈래예요. 세 갈래는 아니고 네 갈래네, 그죠? 네 갈래 이렇게. 가운데 한 갈래만 있으면 가운데 한 갈래 있는 애가 힘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가운데는 두 갈래 이렇게. 그래서 케이블이 다 똑같은 힘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길이는 1833m. 그 육상까지 다 합해서 그런 것 같고요. 왕복 6차로. 옛날에 만들었는데 1883년에 만들었거든요. 왕복 6차로 상당히 넓게 만든 거죠. 1869년에 착공해서 1883년 14년 동안 공사를 한 거네요. 그죠? 1.8km.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그러니까 동시에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아무튼 다른 빌딩보다 얘가 높았다는 얘기겠죠. 또한 최초로 스틸 케이블을 사용하여 토목공학의 정수로 불린다. 상당히 유명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는. 현재 뉴욕의 매우 중요한 교통로이자 관광지, 건축물, 구조물이죠, 구조물. 하나이며 세계 최초의 현수교이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다.
보행자 이렇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계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안 돼 있을 텐데 아무튼 나중에 도시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여길 건너 다녀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공사할 당시의 모습이네요. 4개의 축 케이블, 현수 케이블을 이용했고 여기 보면 브루클린 브릿지는 한 가족의 세대를 바친 근성의 건축이 아니라 구조물이죠. 우리나라에서 건축은 건물이니까. 아, 여기가 넓고 물살이 셌나 보네요, 이스트강이. 예. 그 당시엔 선박밖에 없었는데, 토목 기술자 존 어거스터스 로블링, 이 로블링가가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뉴욕 시장에 주장을 했고, 노블링이라는 사람이 지형적 특성상 강 중간에 교각이 없는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당시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방법. 대부분 전문가들도 다 반대를 했다는 거 했고, 아무튼 존 로블링과 그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 뉴욕 시장과 금융업자들을 설득해서 현재 가치로 3억 2천만 달러 가치의 공사 자금을 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존 로블링이죠. 아버지. 다리를 다칩니다. 다리가 끼어서 다리를 절단했는데 파상풍 합병증이 와가지고 죽었고 아들 워싱턴 로블링마저 조각기초공사 중간 단계 중 혈관에 공기방울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공기색전증, 잠수병의 일종. 아, 이 당시는 그 뉴매틱 케이슨을 썼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뉴매틱 케이슨이라는 게 물을 막으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는 파일을 박는 장비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케이슨을 보통 가라앉혔거든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케이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여기를 땅을 파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물속에서 어떻게 땅을 파요? 당연히 물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공기를 여기를 이제 일정 부분 막고요. 공기를 넣습니다. 여기다 공기를 넣으면은 압력이 바깥에 있는 수압, 그죠? 바깥에 들어가려는 이 수압과 여기에 공기를 밀어 넣어 가지고 공기압을 맞춰버리는 거죠. 대기압보다 훨씬 센 압력을 더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워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뉴매틱 케이슨이 이 당시에도 뉴매틱 케이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잠수병에 걸린 거죠. 당시 교각은 공기 잠암. 이게 이제 뉴매틱 케이슨이에요. 뉴매틱. 그죠? 케이슨. 지하 공간에서 호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라이워크를 했다는 얘기죠. 포각도 발파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뉴매틱 케이슨으로 된 게 영종대교 주탁 기초가 뉴매틱 케이슨으로 돼 있거든요. 잠수병에 걸렸다, 아들도. 그런데 존 에밀리, 워싱턴 로블링의 부인이겠죠. 아, 여기 써 있네요. 자신의 아내 에밀리와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아무튼 아버지는 파상풍으로 사망하고 그다음에 아들은 잠수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불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규칙을 만들어 다리 설계대로 만들어지는 도록 자신의 집에서 망원경으로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감독했다. 그 사이에 아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그 와중에 공사 현장의 공기 잠암들에서 화재가 난다거나 압축 공기가 폭발하는 등 온갖 난리가 났고 케이블이 강에 빠져버리기도 했나 보네요. 심지어는 강선 계약업자들이 사기를 쳐서 수톤의 케이블이 다시 교체하는 등 말 그대로 상당히 힘들었다. 결국 다리는 16년이 걸렸다. 아내 에밀리가 모든 권한을 넘겨받고 근성으로 완공을 했다. 그래서 이게 영어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다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친 거죠. 인생을. 자, 그리고 요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바로 요 사고입니다. 광안대교에 러시아 선박이 충돌했어요. 이거 황당하죠. 이게 딱 봐도 통과할 수 없는 이 큰 배인데 왜 이쪽으로 갔는지. 이거 보면은 배가 이쪽으로 그냥 갑니다. 교량이 있잖아요. 걷어가 있고. 근데 다행히 교각에는 안 부딪혔어요. 이 사이. 교각과 교각 사이로 가서 상부에 부딪혔어요. 물론 아마 이 교각들은 이렇게 큰 배가 충돌했을 때도 괜찮도록 그렇게 설계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배가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는.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구조물이 이렇게 아까 그 멕시코 그 배처럼 약간 안테나 같이 생긴 게 부러져 갖고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배에서 찍은 영상인데 지금 여기 선원이 나와서 막 도망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보면은 앞에 부딪혔어요. 행인 거죠, 이게. 약한 물체가 부딪히면서 약한 물체가 부러지면서 충격을 많이 흡수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선수가 교각이나 이런 데 부딪혔으면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충격이라는 거는 충돌하는 그 시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 충돌 시간이 늘어나면은 충격력은 적어지는 거거든. F 이권 ma니까. 그죠? 이 a라는 거는 가속도인데 어떤 속도로 가다가 0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 전체 가속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힘은 줄어든다. 매스는 뭐 똑같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할 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설계 기준이 있죠. 우리는 교량을 설계할 때 이런 설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가건설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 기준이 있는데, 한계상태설계법 2021년에 나온 요 판을 보면은, 목차를 보면은, 제가 볼티모어 브릿지 공개됐을 때도 요걸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4.18 여기 보면 선박 충돌 하중 CV가 있거든요. 찾아가 보면 선박 충돌 하중 여기 있죠. 2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사항이 있고 교량 발주자의 책임, 중요도 등급, 설계 선박, 연간 파괴 빈도, 항로 이탈 확률, 선박의 빈도, 분포, 선박이 이렇게 항로가 이렇게 꺾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기하학적 확률 이거는 이제 선박이 교각에 충돌할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죠. 실제로 항로의 중심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이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확률은 떨어지겠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파괴 확률, 그다음에 설계 충돌 속도, 항로에서부터 멀어지면 충돌 속도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 작은 쪽은 아마 표류하는 걸로 봐서 뭐 조류석 정도로 아마 보는 겁니다. 선박 충돌 에너지 구하는 게 있고, 교각에 작용되는 선박 충격력 구하는 게 있고요. 교각 설계, 하부 설계할 때는 요 공식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요 뒤로 보면은 상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선박의 충격력 요것도 있다는 얘기죠. 상부 구조물. 브루클린 브리지도 그렇고 광안대교도 그렇고 상부 구조물에 선박이 충돌했단 말이에요. 이물이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그죠? 갑판실과의 충돌. 아마 이렇게 있으면, 요런 거니까. 요 이물, 그 다음에 갑판실 충돌, 그 다음에 또, 자, 아까 브루클린 브릿지에서처럼 돛대와의 충돌, 이런 게 있는 거죠. 아까 그 브루클린 브릿지 같은 경우에 돛대와의 충돌에 의한 상부 구조부에 미치는 충돌력은 이렇게 구한다. 0.1 곱하기 PDH. PDH는 갑판실의 충격력이다. 갑판실의 충격력의 10분의 1을 보는 거네요. 그죠? 0.1이니까. 갑판실의 충격력은 요거 감소계수를, 그죠? 감소계수를 적용하는데 PS를 구한다. PS에다 감소계수를 구하는데 PS는 식 4.18-17에 규정된 선박의 충격력. 감소계수는 10만 DWT일 때는 0.1, 그 다음에 선박이 1000만 DWT 이하인 경우에는 감소계수를 이렇게 구한다. 0.2에서부터 10만 DW, 만마다 0.1씩 줄여가나 보네요. 그런 개념이겠죠? DWT가 예를 들어서 9만이다. 10만이 아니라 9만이다. 그러면 이제 만 톤이 줄어들면, 그죠? 이게 만으로 나누니까 9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9 곱하기 0.1, 0.9죠. 0.2 빼기, 그러면 0.2 빼기 0.9가 돼서, 어? 안 맞나요, 그럼? 만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게 9만 톤이면, 9만 DWT면은, 이게 만으로 나누면 9잖아요, 9. 9 곱하기 0.1. 그럼 0.9. 0.2 빼기 0.9인데? 좀 이상한데? 아래에 규정된 감소계수. 9만 나누기 만은 9. 그죠? 9 곱하기 0.1은 0.9. 0.2에서 0.9를 빼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데? 자, 요 공식으로 구하고, 아까 그러면 이건 뭔가요? 식 4.18, 4.1817? 8-17. 식 4.18-17에서 규정된 선박의 충격력. 4.18-17. 4.18- 이건데요? 수리동적 질량 기수인데 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걸 것 같은데 교각에 작용하는 선박 충격력 요거 최신본을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이거 못한 것 같은데 교량
설계 하중, 한계상태 설계 기준, 교량 설계 하중, 한계상태 설계법, 요 기준 아니고죠 2021년판 맞는데, 한박충돌. CV, 아까 마스터, 돛대죠, 돛대. 4.18-17에서 규정된 선박의 충격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7이 충격력이 아니거든요. 그죠? 수리 동적 질량 계수잖아요. 이거든지, 이건 에너지잖아, 또. 충격력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4.18-19가 오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설계법에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랑 설계하죠. 한계상태 설계법 2018년 거를 한번 보면은 돛대라고 그랬는데 돛대 가판실의 충격력이잖아요. 가판실의 충격력이 오건데 4.18-17 여기 보면 4.18-17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거네요. 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죠? 설계하죠. 항상 2016년 거 보면은 가판실 4.18-17에 규정된 선박의 충격력 7을 보면은 식 4.18-17 식 4.18-17 이거잖아요. 에이 아닌데 충격력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자, 아무튼 돛대와의 충격력은 아마도 요게 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요게 충격력이 올 것 같거든요. 4.18-19 요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요 공식 PS 맞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서 가판실의 충돌력은 그걸 또 감소 계수로 하고 그러니까 얘는 0.1이잖아요. 그죠? 10만 톤일 때 0.1이니까 0.1보다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배가 작아지면 또 작아지거나 커질 수 있겠네.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0.2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큰 거는 줄여주고 배가 작은 거는 좀 키울 수도 있죠. 아무튼 가판력은 그렇게 구하는데 가판실과의 충돌에서 상부 구조에 미치는 충격력은 또 뭘로 구하냐면은 교각에 작용하는 충격력 요걸 구해서 거기에다가 요 감소계수를 곱하는데 가판실이 가하는 충격의 10분의 1을 본다. 돛대는 그러면 돛대는 다 다르니까 돛대는 굵을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멕시코 훈련선이 브루클린 브릿지에 충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왜 여기를 지나가게 됐는지 거기서부터 좀 의문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교량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바로 통행을 재개했다고 하고요. 이 배라는 거는 그 차량의 브레이크, 그러니까 차량의 브레이크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차의 브레이크도 물론 밀리지만 배는 뭐 전혀 마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물 위니까 어, 충돌하는 거를 인지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역추진 같은 걸 해도 정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 사고가 있었고 우리나라 광안대교도 충돌 사고가 있었고 제가 기억한 것만은 해도 국내에서도 바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교량 상판에 충돌하는 사고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뭐 광안대교가 참 충격적이었죠. 배도 컸었고. 네, 이번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